돈이 모이는 곳의 이야기, 모닝 전략,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여러 대내외 변수를 인해서 주춤거리고 있고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다음 주 월요일 공매도 전면 재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좀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예. 이게 물론 이제 공매도 하면 워낙 개인들도 안 좋아하는 단어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러니까 유입 자금을 우리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 이게 나한테 없는 종목들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 자금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본인들이 들고 있던 섹터나 산업에도 분명히 온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고, 물론 공매 재개로 인해서 피해받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왜냐면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공매 재개가 됨으로 인해서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물론 단기적으로겠죠. 물론 지금 많이 오르는 섹터들이 공매 타깃이라고 해도 그 일정 구간 어느 정도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또 밸류상으로 또 매력적인 밸류가 되면 또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다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확실히 좀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일단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좀 포트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 변동성은 예상할 수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을 기반으로 한 수급의 공급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시장의 또 관심사인데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쪽으로 HBM3E 12단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군요. 이제 HBM에 대한 경쟁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점점 격화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콜테스트 통과하고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놀랄 만하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건 간에 특히 HBM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물론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2단이 여태까지 하이닉스에서만 독점을 했는데 그렇죠. 마이크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경쟁이 네. 치열해지겠지만 사실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하이닉스 향으로만 나갔던 장비들이 마이크론 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전방 산업이 더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특히 12단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신규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12단으로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8단까지는 어떤 공정이라든지 기존 어떤 본딩 장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면서 또 수율을 높였다면 12단부터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검사 장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건 간에 HBM 밸류체인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장비 회사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좀 놀란 게 이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네. 전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러게요. 큰 이슈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어떻게 됐건 간에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지금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과 어떤 이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투자가 입장에서 좋을 수가 있죠.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하반기에는 이 마이크론이랑 관련된 밸류체인도 우리가 장비 위주 중에서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좀 그런 종목들을 좀 가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두 개 좀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반도체가 오늘 가는 듯 못 가는 듯 또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이상 올라가는 흐름들 이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꽤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지금 쉬고 있고요. 사실 진두지휘하던 한정희 부회장의 안타까운 그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가 또 과징금 부과한다 이런 좀 노이즈가 있는데 단기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거였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하면 시스템의 삼성그룹이라고 얘기하지 그렇긴 않습니까? 하나.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종희 부회장이 굉장히 예. 지금 모바일 사업부를 엄청 지금 네. 잘 이끌어왔던 건 사실이고, 특히 최근에 나온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이 삼성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어느 정도 단기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포커스는 모바일 사업부가 아닌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의 사업부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과 모멘텀이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는 시기이기 예.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냥 이슈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이닉스, HBM 밸류체인 대체로 대체로가 아니라 긍정적 시각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좀 더 좋은 뷰로 네. 봐야 된다. 하반기에 예.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해서 관련된 장비사라든지 뭐 검사 장비라든지 뭐 더 말씀드린 네. 좀 더 첨언해 드린다고 하면은 이러므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12단 HBM3 이 12단에 관련된 어떤 장비 발주를 좀 더 보다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이미 있겠네요. 마이크론이 네. 퀄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될 건가 시장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빠르게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해서 격차를 더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뉴스도 나온 건데요. 4월에 아마 본딩 장비 관련된 아마 대규모 발주가 있을 거라고 이제 뭐 시장에 지금 예상을 예. 하고 있고 뭐 50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0대에서 6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때 뭐 지금 노이즈가 많이 되고 있죠. 이은화 이슈 관련돼서 하나의 장비를 쓰는 하나정밀의 장비 하나정밀의 장비가 예. 들어가냐 아니면 한미반도체 장비가 얼만큼 들어가냐. 물론 지금 시장은 이원화가 됐다고 지금 가정하에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는데 과연 지금 하이닉스도 되게 시간이 지금 급박하거든요. 빨리 장비를 발주해야 예. 되는데 그동안에 장비를 쓰고 있던 한미 장비를 더 발주를 많이 넣을 것이냐, 하나 장비를 더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두 회사 간의 또 주가가 상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찍어냈던 한미 장비가 좀 더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그러시죠.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이야기 반도체 얘기했고요. 신영모 기사님의 오늘 또 소개해 주실 히든밸류 종목 기업 알아볼까요? 네,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네, 한번 장비업체죠. 검사 장비. 맞습니다. 네.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아마 추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아마 회사 탐방을 다니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그런 회사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사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12단 HBM3의 12단 그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8단과 12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8단에서 3분의 1 더 쌓는 게 내장을 아니고. 더 이렇게 올리는 웨이퍼를 내장을 더 올리는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제덱이라는 국제 규격에 따라서 그 규격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국제 규격을 어길 수밖에 없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국제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갈아야 되는데, 8단에서 12단으로 올라가는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8단 대비했을 때 웨이퍼의 두께가 40%가량이 감소되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더 얇아지는 그런 어떤 그 스펙으로 웨이퍼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워피지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끝이 이제 말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웨이퍼에 또 이제 거기에 또 열과 압착을 가해서 붙여야 되는데, 끝이 말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 불량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징어 구우면 끝부분이 이렇게 말리잖아요. 네. 딱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말림 현상으로 열을 인해서 가하는 것도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럼 불량률이 높아지는 예, 것이고, 예. 그럼 수율이 안 나오는 것이고, HBM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또 그 단 한 장이 불량이 남으로 인해서 HBM이 불량이 날 수가 있고, 또 그 HBM이 들어가는 코어스 패키지 자체가 불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웨이퍼 자체를 싱글레이션, 그러니까 하나씩 낱개로 나눈 이후에 CMP 공정을 거친 이후에 전수조사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 그 워피지 현상을 잡아주는 장비가 바로 넥스틴에서 만들고 있는 크로키라는 장비입니다. 이미 좀 최근에 보고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부터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미 이 장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끝난 상태고요. 작년 하반기에 전반 고객사로 콜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고 아마 빠르면 상반기 내로는 이제 본격적인 발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어떤 성장 섹터와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업종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뭐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업이 굉장히 단단한데 네. 신규 성장의 어떤 동력이 이제 가시화된 회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장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올해도 뭐 그 본업 자체로도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그런 회사고요. 근데 이 지금 나가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거의 뭐 한 30%에서 40%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고가의 마진을 남기는데 중국으로 납품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밸류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장비회사가 마진이 30%, 40%, 30% 후반, 40%가 나는 장비회사 같은 경우에는 PER이 밸류, 뭐 글로벌 요약이 PER이 밸류가 한 30배 이상을 적용을 받는데 네.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본업은 본업대로 굉장히 지금 단단한 흐름으로 중국에서 최근에 장비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은 좋아지고 있고 신규 산업에 대한 어떤 크로키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붙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본업이 좋아지는 상태에서 신규 성장세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프리미엄이 가능한 이런 구간으로 가고 있고 물론 지금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 주가가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가미가 된다고 하면은 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특히 동사의 크로키라는 장비 그러니까 워페이지 현상을 검사해주는 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단을 검사하는 장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글로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반 고객사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남은 고객사들, 뭐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보고가 다 나왔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에서도 동사의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2단 장비, 검사 장비는 전무한 상태에서 상용화된 장비를 당연히 먼저 이제 컨택을 하고 뭐 콜 테스트를 또 받더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왜냐면은 예. 뭐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계속 콜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가 4월에서 5월 중으로 대규모 그 본딩 장비가 발주가 되면 그 장비에 맞춰서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발주가 이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시기상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현재 가격적인 밸류도 뭐 크로키가 된다 안 된다의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 본업으로도 올해는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밸류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예상 매출은 1,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정도 가격이 한 10배 정도가 되는데 영업이익률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벌써 한 30-40%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이거든요. 1,500억에서 600억이면. 그러면 사실은 뭐 장비회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은 사실 20배까지도 줘도 되는 그리고 네. 없던 장비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신규로 들어가는 장비가 12단의 검사하는 최초의 장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가능한 물론 시장에서는 확인하려고 하겠죠. 확인이 되면 아마 주가는 뭐 상당히 네.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시장에 있으니까 밸류가 사실은 글로벌 기업보다 낮게 책정될 수는 있죠.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기준 41%인데요. 반도체 장비사가 40%, 41% 영업이익인 HPSP나 한미반도체 뭐 이런 맞습니다. 기업들이잖아요. 그 정도 그죠?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참 대단한 건데 넥슨도 한때 각광을 받았다가 요즘 조금 이제 가려진 기업인데 현재 주가는 62,000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익률을 제자리를 찾아서 밸류를 준다고 하면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설정할까요?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때는 이제 뭐 9만 원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장비 발주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더 올렸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단기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를 잡고 네. 좀 관심 있게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영목 이사님의 시장 전략 그리고 히든 밸류 종목
반도체 검사 장비, 특별히 HBM이 이제 적층을 계속 해가면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넥스틴을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됐나 잠깐 확인할까요? 예. 그래도 상승폭을 넓혀 아까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우리가 주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죠. 예, 15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는 국면이 있었는데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네요. 예, 시장공감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 하십시오. 고맙습니다.